로이터 통신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원격 조종 드론보트를 이용해 흑해에서 러시아군함과 유조선을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흑해 공무랑을 연일 공습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도 맞대응에 나서면서 흑해 일대가 이번 전쟁의 새로운 전선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드론을 활용한 전투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한국도 드론 도입과 적 드론을 파괴하는 무기체계 도입을 서둘러 지난해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 등을 막는 근본적인의 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월 4일 밤 11시 20분쯤 흑해와 아조우해를 잇는 크림반도 인근의 케르치해 섬 남쪽에서 러시아 유조선 SIG가 우크라이나군의 해상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SIG 엔진 실족 선체가 물에 잠기는 한계선인을 수선해 구멍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러시아 해상내륙교통청은 유조선은 타격을 받았지만 침몰하진 않았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이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다고 러시아 해상구조당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측에 따르면 이번 드론 공격으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크림대교 통행이 3시간가량 중단됐다가 공격이 있던 날 이른 시각에 통행이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드론 공격을 받은 SIG는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지원하는 시리아 내 러시아군의 제트 연료를 공급한 건으로 미국의 제재 대상 목록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자는 로이터 통신에 폭발물 450kg을 적재한 드론 보트가 우크라이나 영해에서 러시아군 용연료를 수송하던 SIG를 공격했다라며 유조선에 연료가 가득 실려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도 불꽃놀이를 볼 수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자는 이번 해상 드론 공격이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와 해군의 합동작전으로 이루어졌다고 알렸습니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다른 해상 드론으로 러시아 흑해 주요 수출항인 노보로시스크에 있는 러시아 해군 기지에서 러시아군함을 공격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2월 전쟁 시작 후 우크라이나 해군이 러시아 해안에서 공격을 감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러시아국 방부는 우크라이나 드론 보트 2척을 격퇴했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이 공격으로 러시아 함대 상륙함인 올레네고르스키 고르냐크호가 작동불능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노보로시스크항 인근에서 올레네고르스키 고르냐크호가 자연으로 심하게 기운 채 항구로 예인되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공격이 이루어졌던 노보로시스크항은 러시아의 유주요 수출항입니다. 이곳에서 수출되는 원유는 하루 평균 약 180만 배럴로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약 2%에 달하는데요. 이에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통해 이곳을 집중 공격한다면 석유 공급망에도 타격을 입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에 잇따른 해상 드론 공격은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해상 수출을 보장한 흑해 곡물협정을 중단한 러시아가 흑해와 다뉴브강 일대의 우크라이나 곡물항을 잇따라 공습한 데 대한 맞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이 흑해를 둘러싼 상대방의 수출 거점을 앞으로도 계속 공격할 것으로 보여 흑해 일대가 새로운 전선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기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아나파,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합세, 소치, 타만 등 러시아의 흑해 항구 6곳을 전쟁 위험 지역에 속한다고 경고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전선이 열렸다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석유와 연료 수송 선박을 목표로 삼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대반격과 더불어 전쟁 위양상은 드론을 통해 한층 더 격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드론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자 한국도 관련 무기체계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선방 이사업청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적군이 드론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레이저 대공 무기를 양산하고 전력화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5월 우리 한국군 당국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제조한 레이저대 공무기 블록원을 내년 현장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kW 출력을 지닌 이 레이저는 3km 거리의 드론과 무인기를 타격할 수 있는데요. 레이저 대공무기 연구개발을 진행해온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4월 시험평가에서 해당 무기가 전투용으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출력을 30kW로 높인 레이저대 공무기 블록2를 2030년까지 개발해 항공기, 함정, 차량 등에 장착할 계획인데요. 여기에 한국군 당국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통해 지난해 레이저빔으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휴대용 무기 개발에도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각 군은 미래 전쟁 양상을 바꿀 레이저 무기 개발에 한창입니다. 이에 레이저 무기 사용을 두고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2월 필리핀 해양경비대가 중국 함정이 우리 함정에 레이저를 2차례 조준했다 라고 주장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호주 국방부는 전차 장갑을 뚫을 수 있는 수준의 레이저 무기 개발을 최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지난해 2월 중국 함정이 호주 정찰기에 레이저빔을 발사하며 위기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미 출력 50kW 레이저 개발을 완료해 함정에 시험 설치까지 해 드론 공격을 막는 무기까지 상당 부분 전력화에 성공했을 거란 추측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서는 레이저 출력이 메가와트급으로 높아지면 소음 없이 전차, 장갑차 등을 파괴할 수 있어 현재의 작전 체계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전장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핵심 부품 개발과 경량화 등 드론 무기 체계 전력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은 드론 용무기가 도입이 되어 있기는 했으나 주로 정찰용에 치우쳐져 있어 관련 문제 사항이 끊임없이 대두되었는데요. 또한 지난해에는 북한이 무인기가 한국을 침범하는 일까지 발생했죠. 이에 따라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한국도 재빨리 드론 무기 체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만큼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이 미래 전장을 대비한 드론 무기 개발에 착수한 것에 대한 외국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은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 군대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었어. 그런데 한국도 드론 무기 개발에 나섰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얼마나 강한 무기를 만들지 벌써부터 기대돼. 분명히 한국은 공개하지 않은 드론 무기가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배경에는 드론이 이미 절대적이었어. 드론이 있었기에 게릴라전을 통해 러시아군이 진격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 프랑스도 하루빨리 드론 무기를 개발해 전력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드론은 적은 수로도 전차들을 모두 파괴할 수 있으니 말이지. 한국이 이제는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무기까지 만들다니 정말 놀라워. 이번에는 얼마나 강한 한국 무기가 나올지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떨린다니까. 정말 한국은 대단한 나라야. 아마 이래서 미국도 한국만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올라. 작년에 북한이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 침범한 사실을 알고 있어. 그렇지만 나는 오히려 한국이 더 옥세질 것 같아. 왜냐하면 한국은 문제가 생겼을 때 현재보다도 더 강한 무기를 만들어내는데 곧 있으면 공개되니 말이야. 이번에는 어떤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낼까? 한국이 이제는 드론 무기까지 개발해 나서다니 믿을 수 없어. 아마도 한국산 드론 무기가 완성된다면 이것을 구매하려는 국가들이 엄청 많이 생길 것이 분명해. 한국산 드론 무기는 엄청 강력할 테니 말이야. 한국의 엄청난 드론 무기가 세상 밖으로 나올 날이 머지않았네. 그런데 대체 우리 일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지? 매일같이 한국을 욕하면서 정작 일본 무기는 퇴화하고 있잖아. 계속해서 일본이 한국에 밀려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 역시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니까. 아마 또 미국과 버금가는 무기를 만들어낼 것 같아. 혹시 한국도 외계인을 고문해서 무기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든다니까. 한국 이국방력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대단한 수준이야. 어쩌면 무기 성능에서만큼은 한국이 미국과 동일한 수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워낙에 강력한 성능에다가 무기 만드는 속도는 미국보다 빠르니 말이지. 한국은 알면 알수록 진짜 믿을 수 없는 나라인 것이 확실해.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